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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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스마트폰 한번 볼까요? 그 문자 간 거. 며칠 거를 보냐면요. 어, 21일 정신 12일째 있잖아요. 아, 네다. 11일째부터 한번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내용만. 자, 12월 11일부터 내용만. 자, 시작.
우리는 항상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상대성을 그대로 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행을 해 나간다면 부처 되는 것은 약속한 겁니다. 보증 수표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는지 지금 방법론을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이요. 자, 시작. 우리가 실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써 이만큼 되면 누리의 진리도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파악되면 그때 내 성품을 아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성품이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날요. 업이 너무 두터우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림선언에 오시다가 중간에 오지 않을는지도 모르죠. 그건 또 별 문제입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온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참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다고 버스 타려는 생각을 딱 내면 벌써 그때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때 그 백봉쌤 계실 때는 매일 법문을 하셔서 우리가 매일 갔어요. 매일 선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버스를 선언에 가야지 버스를 타면 벌써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제 오늘 선언에 간다 이러면은 뭔가는 조금 다르지요. 그게. 그래서 그 저기 12일 거 보면은 우리가 실감은 안 와, 지금. 실감은 아직 안 와요. 실감은 아직 안 오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단 말이죠. 아, 누리라는 것이 일체 누리가 전부 허공성이구나.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헛것이구나. 그래서 헛것에 주저앉지 않으면 전부 그냥 바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벌써 누리의 진리를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 나가면 실감이 올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이 됐으니까 그대로 쭉 공부해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일이요. 설법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3시간, 4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됩니다.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림선언에 인연이 있어서 오는 분들은 어떻든지 지경이 날 수 있도록 또 나야 된다고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안 될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정지견이 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 흉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고 있지요.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지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나에게 딱 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지견이 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지경이 나야 되지 100년 설법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경이 나야 됩니다. 언제나 무위법에 앉아서 유의를 굴리세요. 또한 유의를 굴리더라도 무위를 놓치지 않고 무위에 있으면서도 유의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리사와 도중사 색신분으로서의 상대성입니다. 그거 보면 가리사와 도중사가 나오거든요. 예, 가리사는 법신분으로서의 절대성이고 도중사는 색신분으로서의 상대성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리사는 또 무위이고 도중사는 유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모습을 굴리라 이 말이죠. 그 다음 16일째요. 자, 시작.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우리는 부처님 거울 속에서 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우리의 거울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장멍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이거든요. 어쨌든지 우리도 중생이라는 것 떼내도록 노력합시다. 네, 여기 명심하겠습니다.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성품이 둘이 아닌데 그러나 모습으로는 우리가 중생이지요. 한영희 보살님 왜 중생입니까? 아니 본래 성품은 부처인데 왜 우리는 중생이란 딱지를 딱 붙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못 깨달아서? 그렇게 대답하면 섭하지. 못 깨달아서 이러면 저기 그거 일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버림선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저기 수림이 왜 우리는 중생이라 딱지를 딱 붙이고 있어요? 본래 부처인데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서 분별을 하고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서 분별하면 어떻게 되지요? 머물러요. 머문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물러요. 그래서 사성제에 보면 고집멸도거든. 그 집이 머무니까는 집하니까 집착이 있으니까 고가 생기고 그래서 팔 정도로 멸을 하는 거지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모습에 자꾸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초의 작용인데 그건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 자꾸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우리의 본래 바탕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무조건 잊어버려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무조건 잊어버려요. 바탕이 생각도 안 나고 바탕이 본래 여여하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선언에 왔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몸뚱이가 진짜 내다라고 늘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화를 내고 전부 내 것이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그거는 다 헛것이다. 그 헛것이 드러날 수 있는 바탕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나 아닌 것이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허공성의 작용이지요.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는 것이 뭐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누려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장멍분이 잘못돼서 장군멍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그 다음 17일 날이요. 자, 시작.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특해. 이거는 하늘과 땅을 앞에 서 있어. 성을 내려면 성을 내, 춤을 추려면 춤을 춰.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 만법이 멀어져.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 만법이 고요적적해. 이런 도리를 알았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없으면서도 영특해. 이거는 하늘과 땅이라는 상대성이죠. 상대성의 그 바탕이건데 성을 내려면 성을 내고 춤을 추려면 춤을 춰. 그래서 영특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낸다, 춤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바로 전부 이 바탕자리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일체만법이 확 벌어지는데 한 생각을 딱 거두어버리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하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진짜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18일 날이요. 자, 시작.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는 고운 마음을 가져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망령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이 좋다 하며 그만 거기에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쏜다는 걸 생각해. 그러면 딴 생각이 벌어져. 꽃의 상처가 빈 줄을 몰라. 꽃이 본래 자체성이 없죠. 꽃이 허공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꽃이 좋다 이랬는. 여기 보면은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렇게 했는데 상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임순자 보살님.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상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윤경숙 씨. 윤경숙 보살님. 예. 요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랬는데 상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밥 먹은 거 다 내놔. 나도 선생님처럼 좀 해보자. 밥 먹은 거 다 내놔. 이때까지 들은 거 다 내놔. 상대성 자리에서 뭘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는 무정물인데. 참네. 참, 또 물으면 무엇이나 있는 줄 알고. 아이고, 참말로. 전부 들은 거 다 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본다, 듣는다,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무엇이 한다고요? 절대성 자리가 한다는 거예요. 상대성은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도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상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멘트 시작할 때도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문제 풀러 들어가면 몰라. 그래서 그 절대성 자리에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좋다 이런 생각을 내. 근데 좋다에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다 하는 동시에 탁 달라붙어 버리죠. 꽃이 좋다라는데 딱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좋다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아, 저 꽃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꽃을 보니 어쩌겠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뭐라나 막 그냥 만리장성을 쌓지요 우리가. 지금 꽃이라는 이 비유니까 그렇지 만약에 절대성 자리에서 로또에 복권이 당첨되면 이러면 막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막 집을 막 만리장성을 쌓지요. 예. 지금 꽃이 좋다 뭐 그 정도 하니까 별 그게 아닌데 뭐 로또에 당첨되면 뭐 황금 덩어리가 있다면 뭐 이러면 완전히 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19일이요. 자 시작. 꽃의 상처가 비었는데 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본래로 청정한 마음에서 와. 나는 청정을 해말쑥이라고 새깁니다. 해말쑥한 마음에서 와. 해말쑥한 마음이요. 해말쑥한 마음을 하나의 비인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 해도 좋고 시도식이라 해도 좋아. 이건 이름을 못 붙여. 네. 꽃의 당차가 비었어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하고 환이죠. 꽃이라는 것은. 근데 꽃을 그 환인 꽃을 딱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뚱이 내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네 당장의 마음, 청정심, 또 성품짜리, 또 허공성짜리, 비밀화 해도 좋고 이렇게 돼 있죠. 허공성짜리 또는 압소식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름을 못 붙여. 자, 그 다음에 오늘 거요. 자, 시작. 모든 것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는데 어째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름이 없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라요. 찾을 수, 이름도 없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같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정자리의 작용인 모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절대성자인 작용인 모습에서 네. 모습이 없으면 모르겠네요. 모습이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진도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거 갖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김광현 보살님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지요. 자, 정원심이요. 정원심 보살님.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우리의 성품짜리는. 본래 우리의 입장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공성을 어떻게 찾아? 자기가 찾아봐.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 지금. 여기에서 말하자면 한번 휘가닥 넘어가는 대목이에요. 휘가닥 넘어간다고.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공부가 휙 돌아가는 자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밑에를 안 써놨어, 일부러. 왜냐면 질문하라고. 그렇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름이 없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우리 지금 알 수 없는 거 찾는 거지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거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래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해말숙한 마음을 하나의 비밀이라고 해도 좋고 내 성품이라 해도 좋고 앞서식이라 소식이라도 해도 좋고 이름을 못 붙여. 이건 못 찾아. 왜 이름이 없습니까? 하니까 모습이 없어서 이름을 못 찾지요. 모습이 없어서 이름을 못 붙여요. 못 붙여서 이름이 없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지요, 지금. 예. 100 선배님. 자,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말로 다른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게 모두가 다 보이는데 그 자리에 다 피우는 거. 예.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보이니까 알 수 있고 들으니까 알 수 있고. 예. 바로 그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생각하는 성품, 늘 얘기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모습이 없어. 그래, 진짜 내를 찾으려면 왜 찾아야 되나?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 화두를 드는 이놈. 새말귀를 하고 있는 이놈.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이놈.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눈 안 보이는 사람도 보지요? 뭘 본다고요? 까만 걸 보지요? 까만 걸 보아요. 귀에 안 들리는 사람도 듣지요? 뭐를요? 예? 없는 소리를 듣지 않냐고요. 생각이 없을 때는 뭐 어떻게 해요? 고요하게 고요한 걸 알지 않냐고요. 자기가 너무 하고 있으니까 몰라요. 자기하고 너무 딱 들러붙어 있어서. 너무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 늘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늘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근데 몸뚱이는 뭐예요? 무정물이에요.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에요. 무정물이에요.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없어요. 정말로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워, 지금. 그런데 자꾸 쪼아서 들어가면, 아, 몸뚱이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 이것밖에 더 있냐고, 공부하는데. 아무리 다른 거 많이, 말도 많고, 뭐 많이 해도, 아, 몸뚱이는 무정물. 그러니까 몸뚱이가 보고 듣고 말할 수가 없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말할 수가 없어. 입이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그럼 이제 금방 딴 생각이 나지, 수림이. 딴 생각 나, 안 나? 이제는 안 나? 아, 뭐, 여기 선언에서는 그럴 것 같아. 근데 문 딱 나가고 나면은, 아, 그게 왜 그래 되겠노? 이런.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늘 의심 속에 있어. 보고 듣고 말하는, 자기가 늘 보고 듣고 말하고 있거든, 지금. 있거든. 그런데 누가 자꾸 보고 듣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맨날 몸뚱이 내가 보고 듣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이 차이예요. 늘 자기 본의로 보고 듣고 말하고 안에서 밖을 보느냐, 바탕에서 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 하나밖에 없거든. 이 자리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을 한다, 연보를 한다, 경을 본다, 지금 법회 때 얘기를, 이런 공부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 경도 보고 저 경도 보고 막 많이 해. 근데 결국은 뭐예요?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성품이 없어.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백봉 선생님은. 눈이 무정물이라서 눈 자체가 보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얘가 작용을 하지만, 그건 눈 하나 떼내가지고 불에 들어가도 막 눈이 뜨겁다고 막 발딱발딱 뛰어서 나오지 않지요. 눈은 뜨거운 줄 몰라요. 떨어져 나가면. 이제 이렇게 딱 연결이, 나의 그 법신자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거죠. 몸뚱이 하나 딱 떨어져 나가버리면, 일부분 떨어져 나가버리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성품이 없어. 성품은 다른 말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 지혜짜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짜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근데 보통 사람은 몸뚱이가 보고 듣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떠냐?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그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가도 가도 끝없는 시공간이 끊어진 내가 보는 이 자리가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과 같은 자리라고. 지금 이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엄청나게 무한대의 그 묘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제 내 몸뚱이 안에 쏙 들어오지요. 이게 이제 워낙 오래 그 휴지통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휴지통이 왼쪽에 100년을 나눠 50년을 나눴다 해봅시다. 50년 나누면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오른쪽 가서 쉽지 않을걸. 50살까지 왼쪽에 놔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관습, 전통, 음식물 또는 우리의 그 말하자면 각 민족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DNA 특징, 병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고 우리가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병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워낙 내가 거기에 뒤바뀐 생각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 시멘트처럼 완전히 굳어져서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공부를 해. 그거는 뒤바뀐 생각이야. 뒤바뀐 생각이야. 진짜 너는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바로 허공과 같은 자리다. 허공과 같은 자리다. 일체 만법의 모태가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왜 자꾸 잘 안 되냐면 몸뚱이가 이게 자꾸 내거든. 몸뚱이가 자꾸 내거든. 그래서 잘 안 돼. 몸뚱이가 내기는 내지요. 내기는 내는데 어떤 나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묘용이요. 그러면 한번 난 진짜 그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전 세계 지구 바깥에는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사람하고 축생 곤충도 왜 개미 죽이려고 이런 뻘뻘뻘뻘 막 도망가지요. 저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다 내잖아.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전부 내잖아요. 전부 나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요? 전부 나잖아요. 전부 그 나가 나를 본의로 해서 전부 밖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림이한테는 일시맹이 받게 되는 거지요. 또 일시맹은 수림이가 받게 되는 거지요. 김광연보살님한테는 수림이하고 일시맹이 받게 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리고 강보련보살님한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나야.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김광연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전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전부 난데? 전부 난데? 전부 나잖아요. 전부 나예요. 전부 난데 그때는 이 나가 정말로 실체가 있고 정말로 진짜 난 줄 알았어. 그때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는 진짜 난 줄 알았다고. 그런데 선생님한테 딱 와서 법문을 딱 들어보니 이게 뭐예요? 우리는 화신이거든. 응화거든. 응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응화. 화신이에요. 화신. 그러니까 바탕은 뭐다? 죽냄비 안에 죽이 있는데
거기서 죽에서 막 인연과 조건에 따라 펄떡펄떡 뛰어올라. 그러면 뭐요? 펄떡펄떡 이죽 저죽 아무리 나 하고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가 나 하고 또 축생들이 전부 나 하고 곤충들이 전부 나 하고 외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나라고 다 해도 뭐요? 재료가 뭐예요? 죽이요, 죽. 그 백봉쌤한테 와서 딱 법문을 딱 들어보니, 전부 나야, 전부 나. 전부 난데, 어떤 나냐? 전부 다, 고양이 한 고양이라. 고양이 똑같아. 고양은 똑같은데, 한 나뭇가지, 한 뿌리에서 수많은 나뭇가지가 나와서 잎이 달리는 것처럼 그런 잎사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나나가. 그러니까, 와, 이거 굉장한 법이라 법문을 들어보니까. 굉장한 법이라, 이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70, 80대 죽으면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한테 오기 전까지는.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또 오고 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니까 죽는다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고 있는 하나의 묘용이라는 것이에요. 나하고 죽는 것이.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나하고 죽는 것은 너의 권리라고 이렇게 딱 법문을 하시는데, 아니 죽는 게 어떻게 내 권리가 될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죽는 게 어떻게 내 권리야? 근데 본래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지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낫다고 할 수도 없어. 왜? 모순놀이 자꾸 하잖아요. 안 낫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낫다고 할 수도 없어. 왜? 그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쪼아 들어가면 무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네, 어찌하네, 인생이 이렇게 짧네, 기네, 이렇게 해갖고 시나 문학을 쓴다면, 그거, 이제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거 별 볼일 없다. 저거 전부 상대성 노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걸 어디에 바탕을 두고 글을 쓰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디에? 영원한 생명짜리. 일체의 창조주라고 해도 되지요. 창조주라고 해서 피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짜리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짜리라. 근데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냐고. 보는 이 자리, 듣는 이 자리, 말하는 이 자리.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처음 와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네 법신자리다 이랬는데, 내가 여러 번 이 이야기 하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법신자리면, 나도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인가? 깨달았다는, 수림이 너도 깨달아 있잖아. 너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수림이 네가 생각을 해본다. 내가 깨달았냐? 깨달았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잖아, 지금. 안 깨달았대요. 멀쩡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안 깨달았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가 법신자리면, 나도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 말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보고 듣고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 말이야. 나도 그때 생각하기에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 왜?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법신 자리다. 바로 네 법신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선생님 이런 말씀으로 이론적으로 하면 내가 깨달았어 이미. 더 깨달을 게 없어.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거든. 내가 생각을 해도 절대로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으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절대로 아닐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스님이 그 차이가 뭐냐? 백봉 선생님 말씀하시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네 법신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한 큐에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 그거 뭐 돌려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것도 없어. 나도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있지 않냐고. 근데 왜 나는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그게 깨달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뭐요? 스님이 네가 생각하는 거 한번 말해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지. 이런 게 진짜 공부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물어볼 거예요. 다 대답 준비해 놓으세요.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저는 그냥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깨달았으면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롭지? 깨달았으면 이렇게 괴롭고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다를 텐데 계속 괴롭고. 그런데 법문에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조사들도 말씀하시고 백봉 선생님도 네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라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가 네 진짜 법신 자리라고. 그러면 스님이 너는 법신 자리가 없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머리에 가지고 있어? 코 안에 가지고 있어? 가슴 안에 가지고 있어? 발 안에 가지고 있어? 어디에 가지고 있어? 그냥 있어. 자, 임순자 보살님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저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무신자리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거하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차이가 있냐고요. 예, 저는 내 몸뚱이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 그 몸뚱이 좀 무정물이다 할 수 없나요? 아직은. 그래요. 그 솔직해서 좋네. 지금 이 질문은 한 소식을 하는 질문이에요. 한 소식,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한번 탁 뒤집으면은 그 자리에서 딱 결정이 돼버리는데, 내가 몸뚱이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늘 변해. 지금 이 순간도 변하죠. 근데 나라고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자꾸만 많은 이론을 배우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만 알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 자꾸 어렵게 접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뭐까지 동원을 했냐면 부정관을 동원을 했죠.
부정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썩어 문드러져 나가고 피고름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관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이제 해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스님들이. 그래서 부정관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그렇게 그런 신진대사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중냄비에 죽이지요. 재료는 죽이지요. 근데 요새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옛날보다. 요새는 뭐요? 원자, 전자, 분자 해서 뭐 그것이 뭐 꼭 뭐 고름도 분자, 원자, 전자로 다 형성이 돼 있고 전부 다 그런 요소로 다 뭐 보기에 우리 눈으로는 고름이지만 피고름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다 유기화학, 무기화학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게 화학 원소로.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저기 수림 왜 내가 수림이한테 자꾸 수림이 이제 36대지요? 젊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젊으면 이해가 좀 덜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좀 덜 되더라니까 내가 지금 지나고 보면. 근데 내가 이 나이에서는 확실히 알거든요. 지금 내가 이제 내년에 67인데 나 지금 확실히 알아요. 이거 진짜 내 거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이제 아프고 어쩌고 막 그거 하면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지요. 머물렀다가 나왔다가 머물렀다가 나왔다 이렇게는 하지만은 머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머물렀다가도 금방 이거는 손님이지 이라고 딱 나오지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고 해서 몸뚱이가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허무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사실은요. 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원한 생명짜리거든. 그러니까 요 몸뚱이를 통해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몸 받으면 되지요. 동대문 시장이나 뭐 백화점 가서 옷은 쇼핑을 잘하면서 자기 몸 쇼핑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지. 앞으로는 쇼핑하는 시대가 와요. 사이보그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저기 뭐고 팔이 만약에 안 좋다 이러면 팔도 막 그냥 완전히 막 가득대 벌로 이걸 할 것입니까? 저걸 할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골라잡아서 딱 사이보그 인간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미요. 주택도 3D 프린터로 주택을 이미 나왔더라고요. 3D 프린터. 그러면 집값도 이제 집이라는 이 개념도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땅을 파가지고 막 하는 이런 개념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골절이 되고 여기가 막 되게 많이 다치면은 그거를 이제 몇 차원 영상으로 해가 3D 프린터로 하면 하나의 오차 없이 딱 맞아 들어간대 그 뼈가. 근데 옛날에는 그 솜씨 좋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그게 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가 그 의사 선생님 잘하냐 못하냐 이런데 요새는 막 기계가 다 해쁘네. 그냥 딱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또 컴퓨터에서 그냥 뼈 딱 만들어가 탁 갖다 붙인다 지금은.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도 공부를 옛날같이 자꾸만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료가 뭐냐? 재료가 허공성이라요. 공성이라요. 이 재료가. 몸뚱이가 공성이라요. 허공성이요. 허공의 하나의 말하자면 나툼이에요. 허공성이에요. 허공성. 재료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실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정말 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감각이. 근데 감각이 매우 매우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팔이 뭐 하나가 지금 되게 다쳐서 못 움직인다. 이랬는데 불났다. 이러면 이제 토끼가 되지요. 그러면 그때 이 팔 아픈 거 못 느끼지요. 도망가는 게 바쁘니까. 그래서 그 감각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불완전하다. 그거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알려져 와 있는 사실인데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만약 팔을 다쳐서 내가 위급 상황이 아니면 매우 아프지요. 그런데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이 아픈 것이 목숨이 더 경각에 달렸으니까 아픈 것이 사라지고 이 목숨에 더 치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데 그럼 깨달으면은 안 괴로울 텐데 그래서 내가 괴롭다. 그런데 왜 저기 아라한들이고 뭐 조사들도 옛날에 그 다 이러고 보면 왜 돌로 맞아 죽고 그냥 사슴 뿔에 받쳐서 죽고 그래요? 깨달음 이렇게 하면 고고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요?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살해도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걸 현생업이라고 해요. 현생업. 그러면 이 몸뚱이가 태어나는 인연과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 인연과 조건을 다 수용이 돼야 되지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요새 오늘 이거는 못하겠다. 일회용 그 스틱 말입니다. 그걸 이제 또 쭉 찢어가지고 더 타먹으면서 생각이다. 아이고, 얼마나 말하자면 환경을, 그 일종의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지요. 그 일회용 스틱 그 포장한 거다. 비닐 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지금 현재 이제 20년도 되는 여기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무슨 잘못을 해서 뭐 이래요 뭐 어째요 이러는데 어제 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염을 시키게끔 돼 있어. 그래서 쭉 찢어가 먹으면서 아유 인연 짓는다 이러면서 내가 먹는데 정말로 뭐 한 발자국 걸어도 다 인연과 조건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요 지금요. 다 짓게 돼 있어요. 뭐 요새 뭐 가전제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아니 스마트폰도 3년 쓰고 나면 얘가 그냥 막 지 혼자서 그냥 교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많은 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돼 있거든요.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싹 없어질까봐 데이터 날아갈까 봐서 한 3년 정도 쓰고 나면 반드시 바꿔요. 세상에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그냥 70억 중에 35억이라고 합시다. 35억 명이 뭐 다 추려서 10억이라고 하죠. 10억 명이 3년에 한 번씩 이거를 바꾸면 그 쓰레기가 다 어디를 가겠냐고. 실은. 그러니 옷도 그지요? 옷도 산이더만 산. 옷이 산이더만요 산.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고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허공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괴롭든지 그 일의 후유증으로 괴롭든지 하여튼 괴로워요. 괴로워. 그러면 아예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지요? 괴로워. 살다가 보면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그래서 괴롭고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이것이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잘 몰라.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안 괴로웠을 건데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 괴로워. 그지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날 만한 인연과 조건을 내가 지어놓은 거지요. 내가 인연과 조건을 지어놨는데 자기만 그냥 면피하려면 되나? 안 되거든요. 면피가 안 돼요. 도저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동대문 가가지고 필로 천을 떠다가 그 괴로움을 싹 싸야 돼. 보재기에. 싸가지고 딱 수용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녹아요. 녹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일이 매우 괴로워. 매우 괴로워. 우리 이제 제일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일도 되고, 뭐 내 돈 넘이 띄어먹는 것도 되고, 그죠? 사기를 당하는 것도 되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게 멍청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말하자면은 받아들이면서 내가 쭉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빚을 엄청 졌거든. 빚을 엄청 졌는데 빚지면 어떻게 돼요? 빚쟁이잖아요. 빚쟁이인데 그 빚을 말하자면 나라에서 왜 빚지면은 뭐 탕감해 주는 거 있지요? 나라에서 그 숫자로는 탕감해 줄지 모르나 그 탕감해 주려면 다른 사람들이 세금이 또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자기가 탕감을 받는 듯 하지요. 탕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돈을 전부 세금을 낸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돼요? 전부 고리가 엮이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방법으로든지 이 고리 엮인 거 다 풀어야 돼요, 자기가. 절대로 그거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 만약에 수림이가 지금 괴롭다 이러면 그래도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 괴로운 또 속에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고마운 거지요. 어떻게 정신 멀쩡하고 내가 몸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탕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기독교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0% 불교 이 얘기예요. 이게 인연법인데 인연법이 크게 들어가면은 그 대승법이에요. 뭐 그냥 그 면피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 일을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그 자세가 그 일을 해결하는 키예요. 키라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일과 굴리기를 하지요. 수림이도 일과 굴리기 하지요. 좀 보살님도 일과 굴리기 하지요. 일과 굴리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지금 매우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금 선원에 다니시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요새 얼굴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거라 그래서 아니 굉장히 힘들 텐데 얼굴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노트를 하루에 5줄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5줄을 쓴대. 매일 쓴대요. 매일.
매일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분 말이 되게 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로 산다는 거야,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해.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를 해.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못 될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면서 감사 노트를 하루에 5개씩 벌써 그렇게 쓴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나? 내가 지금 알기로도.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막 늪이었어요, 그 사람. 막 똥통이었어, 똥통. 막 똥통 속에서 헤매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크게 느낀 거라. 뭘? 지금 안 살더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맨날 후회 아니면 불안. 이 두 개로 그냥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를. 자기를 갉아먹고 상대편에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후회를, 과거에 대한 후회를 다 내려놔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놔. 그냥 인연 따라 가면 되겠지. 인연 따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아보자, 한번. 그렇게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건강이 아주 좋아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그걸 뚫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가 말하면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말 다 때리치운다 하더라도, 때리치운다라는 거.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로 살지, 지금 현재 안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만 이제 후회와 불안이 자꾸 겹쳐서 오지요. 겹쳐서 오기는 오나. 그러면 현재에 지금 행복이 없는데 미래에 행복이 있겠냐고. 현재 내가 행복이 없는데. 현재 행복이 쌓여서 미래 행복이 되는 거지. 어떻게 현재 찢고 뽑는데 미래가 행복하겠냐.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는 건데. 현재가 미래가 되는 것인데. 미래가 또 과거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굴리기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건지 몰랐다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자기가 선언해 안 왔으면 자기가 정말로 힘들었을 거라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되게 뿌듯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건 되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우리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막 하는 것보다. 그지? 그래, 우리가 지금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 모습이 없어. 근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알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정물인 몸뚱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 바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라는 거.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허공과 같은 자리야.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과 같은 자리. 불생불멸하고 무시무정인 영원한 생명자리고 영원한 공덕자리라는 거. 근데 이제 몸뚱이 내다 또 돌아가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야. 난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죽이라는 거죠. 불 푹떡 끓는 죽이라. 근데 재료가 전부 죽이라. 근데 그 죽이 지는 특별한 죽인 줄 알아. 특별한 건 줄 알아. 죽도 죽인 줄로 잊어버렸어. 특별한 지가 있는 줄 알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